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강도감 겹치기 레이저 용접부의 모델링 네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을 이용하여 샬로우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설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고 여기서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그 후 다운로드 아나콘다 인스톨러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컴퓨터 운영 체계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 후에 파일이 설치가 되면 이렇게 아나콘다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이는 pip install tensorflow 및 여러가지 운영 체계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인 이상 기업은 유료이기 때문에 생리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설치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합니다. 아까와 같이 아나콘다 폴더에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크롬에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w를 클릭해서 파이썬을 누르시면 새로운 명령창이 뜹니다. 오늘 사용할 코드를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지정을 해서 Ctrl C 하고 Ctrl V를 하고 그 후에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별표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학습 중이라는 표시를 나타냅니다. 학습이 만약 끝났다면 다음과 같이 숫자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각 줄마다 엔터를 친다고 해서 바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꼭 Shift 엔터를 쳐주어야지 학습이 시작됩니다. 먼저 학습할 모델이 들어있는 엑셀 CSV 파일을 C드라이브 템프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복사해 넣겠습니다. 그 후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의 케라스 코드를 붙여서 넣고 Shift 엔터를 눌러서 모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열을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첫 번째 열을 0으로 세고 매트랩의 경우 1로 셉니다. 이 부분은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나콘다의 경우 리스트 0일 경우 0번째 열을, 1일 경우 첫 번째 열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0과 콜론이 쓰여 있으면 0에서 5까지 모든 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0이 없이 콜론만 있어도 모든 열을 뜻하며 2와 4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 4를 뺀 2와 3까지를 나타내고 1에서 3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 1과 2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콜론 다음에 4가 붙게 되면 4를 포함하지 않는 0에서 3까지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뒤에서부터 열을 셀 경우 -1, -2, -3 순으로 가고 따라서 프린트 리스트 -1일 경우에는 숫자 5를 나타내고 -3 콜론일 경우에는 3, 4, 5를 나타냅니다. 콜론 -1일 경우에는 5를 뺀 1, 2, 3, 4를 나타내고 -3 콜론 -1이면 3, 4를 나타냅니다.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위 주소에 들어가서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파이썬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지난 매트랩에서 모델링했던 문제와 동일한 인장 강도 590에서 1500메가파스칼급 자동차용 강판에 대해
용접 후 용접 비드폭과 인장 전달 시험을 통해 얻은 강도와 파단 위치에 대해 모델링하겠습니다. 모델 구축에 사용된 인풋 데이터는 상판 강도, 하판 강도, 용접 속도, 초점 위치이고 아웃풋 데이터는 비드폭, 파단 강도, 파단 위치입니다. 엑셀 파일은 회귀 모델과 분류 모델에 대해서 총 2개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이용한 분류 문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펑션을 모두 불러와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학습할 데이터가 있는 파일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분류 문제의 경우 4개의 인풋과 하나의 파단 위치에 대한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X 데이터는 0부터 -1까지 마지막 열을 제외한 것을 나타내고 Y 데이터는 마지막 칼럼만 추출합니다. 그 다음 학습할 모델의 구조 네트워크를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64는 64의 노드 개수를 가진 층을 말하며 인풋 데이터는 총 4개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드랍아웃은 이 64개의 노드 중 절반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드랍아웃을 통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덴스 64, 동일하게 64개의 노드를 갖는 층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여 3개의 아웃풋을 나타냈습니다. 분류 모델의 경우 아웃풋을 0, 1, 2로 나타냈기 때문에 덴스 3개의 데이터 아웃풋이 나오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최적화 함수 및 손실 함수를 정의해주고 다음 명령어를 통해서 100에포크 동안 최적화 실시를 해줍니다. 좀 더 많은 횟수 동안 최적화를 실시하고 싶다면 이 숫자를 100보다 큰 500이나 1000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습 결과 확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에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래프를 통해서 그 다음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에포크 횟수에 따른 트레이닝 로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와 펑션을 불러와 줍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Shift 엔터를 통해서 학습시켜 줍니다. 그 다음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와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꼭 사용할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Shift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할 모델의 구조 네트워크를 복사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동일하게 Shift 엔터 눌러줍니다. 모델 서머리는 학습한 모델의 구조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최적화 함수와 손실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Shift 엔터로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 100에포크 동안 최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원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데이터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샵으로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주고 다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 인풋 데이터, 실제 측정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 에포크 횟수에 따른 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프를 복사하여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에포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로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로스가 완전하게 수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포크 횟수를 증가시켜 학습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음은 학습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붙여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모두 드래그해 줍니다. 그런 다음 엑셀 파일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데이터가 모두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나누고 싶다면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해서 텍스트 나누기를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대괄호 왼쪽을 나타내주면 대괄호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눠지게 됩니다. 앞에는 인풋 데이터, 뒤에는 실험 데이터, 예측 데이터 순으로 나타내어졌습니다. 예측 데이터의 경우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좀 더 보기가 편하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너비가 일정함을 클릭하고 각 너비를 선택해 준 후 다음을 하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경우 값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역을 지정해주고 데이터를 지수에서 1번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귀 모델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그레션 코드를 가져오고 먼저 라이브러리와 펑션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를 눌러주고 그 다음 학습할 데이터를 불러와 줍니다. 회귀 모델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저 1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회귀 모델 데이터의 경우 가장 마지막 두 개의 칼럼이 아웃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에서는 0:-2를 지정해주고 비드폭의 경우 -2, 하단 강도의 경우 -1로 지정해서 학습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Shift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할 모델의 구조 네트워크를 쌓겠습니다. 이번에는 32개의 노드를 가진 모델로 학습하겠습니다. 회귀 모델의 경우 분류 모델과 달리 아웃풋이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200 에포크 동안 최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이 다 되었다면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된 모델의 에포크 횟수에 따른 모델 로스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귀 모델 또한 에포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도 아까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데이터 나누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으며 학습된 모델은
저번 매트랩을 이용한 쉘로우와 딥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파이썬을 이용한 쉘로우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 분석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